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김봉서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을 오기 위해서 이제 대구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사람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확산 초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군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인 경우에는 바로 승강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매표 창구를 봤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이제 흔히 디지털 격차를 정보를 가진 자 또는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와 정보를 못 가진 자 또는 정보를 덜 활용하는 자 사이의 차이를 디지털 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 1995년도에 뉴욕타임즈의 게리 앤드류 프리라고 하는 기자가 처음 이 용어를 썼어요.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그 이후에 미국 정보통신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국에서 처음 이 개념적 정의를 내렸고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2001년도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이제 2009년도에 폐지가 됐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정보격차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를 이제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빌 하라리는 크게 이제 가난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남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난을 사회적 가난이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디지털 격차는 이러한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격차는 왜 발생을 하나요? 불변하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개인적인 요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변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성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 경제적인 소득 수준, 그다음에 연령, 장애, 그다음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 정서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주변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사회적인 지지나 사회적 자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희 한국정보진흥원에서 2002년도부터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작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4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4대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접근, 즉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갖고 있거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 환경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일반 국민의 91%에 육박해서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일반 국민들하고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보면요. 연령대가 70대 이상인 경우에 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38% 정도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될까요? 예전에 디지털 격차가 막 생겨났을 때는 실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은행인 경우에 온라인 뱅킹으로 점점 이전되면서 은행 점포가 없어지고 은행 점포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해도 그냥 가서 내 몸 하나 좀 부지런을 떨면 은행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지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온라인으로도 쉽게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발품을 팔고 직접 가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살 수 있었고요.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도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검색에다 물어보지 못해서 그냥 참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처럼 KTX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불편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광경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추석 예매를 하는데 고령층 분들이 이제 쭉 이제 그 역에서 예매를 하는 상황들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도됐을 텐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었을 때 문제는 이것들이 불이익 또는 불평등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생존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휴대전화에서 이것들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이 수신하지 못하는
휴대전화가 주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2G폰, 3G폰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재난인 경우에 이런 취약계층이 더 취약한데 심지어 경보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마스크 앱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IT 위상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령층인 경우에 앱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디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실은 또 마스크를 구입하러 약국에 갔지만 이미 팔려서 코로나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고령층이 더 불안을 떨게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자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격리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분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며칠 내에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격리 조치가 되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잠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해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정보 격차가 불편을 넘어서 이제는 불이익, 불평등 그리고 심지어는 생존을 걱정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나이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점 젊은 층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격차는 없어질 것이 아니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격차법도 2002년에 발효됐고 2009년에 폐지됐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쓰고 있어서 이 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문제는 기술에 대한 속성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라는 기술이 시장에 나와서 그게 점차 확산되는 곡선들을 보면 이렇게 X자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또 다른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옆에 이제 도표인데 두 번째에 보면 AI 음성 인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층이라든가 장년층인 경우에는 30% 이상이 AI 음성 인식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고령층인 경우에는 불과 30% 일반 국민들의 30%에 미치는 11%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기가 생겨나면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디지털 격차의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접근의 다양성입니다. 즉 인터넷을 어떤 형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나타나는데 고령층인 경우는 대부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유일하게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스마트폰조차도 저가형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젊은층 가정만 가서 보더라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 TV, 심지어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에까지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격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속성들입니다. 기술을 크게 도구적, 정보적, 전략적 기술로 볼 수 있는데 도구적 기술은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보적 기술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로 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 전략적 기술은 나의 목적이나 가치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봤을 때 점점 더 내려갈수록 고차원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일수록 도구적 기술, 정보적 기술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가치 또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시간이 결코 정보 격차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적 대응입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를 세계 제일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기차 아래 1000만 정보화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8월부터 이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은 일부 지자체인 경우에는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육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대응입니다. 정보통신기기가 아무래도 사용이 좀 어렵다 보니 그것들을 좀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거나 또한 접근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보적 구성 같은 경우에 특히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 경우 이제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같이 입력을 해서 읽어줄 수 있게 하는 이제 정보 접근성 기술들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연령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디자인 자체를 처음 애초에 설계부터 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민되는 부분들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경제적 대응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쓰는 이제 요금 인하 방식이죠.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세대를 위해서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인 경우에서는 새로운 이제 IoT 기기나 AI 스피커 등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방법이고요. 대응 방법이고 최근에 부각되는 방법이 사회적 대응입니다. 이 사회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의 격차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주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격차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들에 기반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KT가 스마트 돌봄 매니저라고 해서 고령층을 1대1로 정보통신기기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 최근에 부각되는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디지털 격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정보 불평등에서 이제 데이터 불평등으로 진화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컴파스와 프레드폴이라고 하는 사례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둘 다 재난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문제는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더 재범률이 높은 사람으로 인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한 우범 지역으로 판정을 해서 감시를 하거나 더 가혹한 형량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데이터에 의해서 예전에는 어떤 정보 기술에 의해서 역량에 의해서 차이가 났다면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했던 사례로 요즘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교통체계 개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이제 크게 이제 이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을 했는데 실제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노선들이 많이 폐지가 됐어요. 이유는 고령층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노선을 더 투입하다 보니까 고령층 자체가 이제 그 배제되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반면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이제 공익 광고로 송출된 내용인데요. 내일의 나라는 공익 광고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젊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나에게 키오스크 이용법을 가르쳐 주는 상황이 나와 있었는데요.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그리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